동의대학교와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동의 온택트 평생교육 프로그램. 100세 시대, 몸 건강만큼 중요한 게 바로 치아 건강인데요. 치아 질환과 통증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치아와 잇몸에도 노화가 찾아오면서 틀니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틀니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올바른 틀니 관리법 지금 알려드립니다. 아이고, 날이 덥다, 이제. 그래, 이제 여름 다 됐다. 날이 더워서 그런가. 입맛도 없고 씹기도 귀찮다, 이제. 네 저번에 아들내미가 틀니 맞춰줬다 안 했나? 맞다. 근데 틀니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 치과도 자주 가야 되고 맨날 닦아줘야 되고 다 귀찮더라. 그 틀니 하면 뭐 괜찮은 줄 알았는데 불편한 게 많네. 내가 그 딸내미한테 해달라 할랬는데. 요즘 틀니가 입에 잘 맞지도 않아서 나는 치과 가야겠더라. 그 입이 좀 편해야 먹는 것도 괜찮을 텐데. 나도 요즘 입이 막 바짝바짝 마르고 그 입에서 냄새도 올라오고 막 그렇다. 나 치과 갈랬는데 니도 같이 갈래? 내가 가는 치과 잘 해준다. 내 입 이거 이렇게 마르는 것도 어떻게 해주나? 같이 한번 가볼까? 빛나리 마마님, 틀니 맞추시고 오랜만에 오셨네요. 어떤 것이 가장 불편해서 오셨어요? 틀니는 잘 착용하고 계세요? 틀니를 맞춘 게 너무 불편하고 잇몸도 쑤셔가지고 이거 왜 그런지 알고 싶어서 왔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틀니 관리법에 대해 설명해드릴 예비 치과위생사 김민선입니다. 반갑습니다. 틀니를 착용하신 분들은 채착 및 관리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치과 방문을 통해 구강검진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틀니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틀니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 준비물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준비물에는 수건, 혀 클리너와 거즈, 일반 칫솔과 틀니 전용 칫솔, 틀니 보관통과 틀니 세정제, 마지막으로 본인이 착용하시는 틀니와 주방세제가 필요합니다. 틀니 관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틀니 관리법 중 틀니를 세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틀니를 세척하기 전 거즈를 이용하여 본인의 잇몸을 닦아주시고 혀 클리너, 일반 칫솔을 사용하여 본인의 혀를 닦아줍니다. 다음으로는 틀니를 세척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틀니를 세척하기 위해서는 틀니 세정제를 사용해야 하지만 집에 갖고 계시는 주방세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주방세제를 물에 한 방울 짜주시고 손으로 거품을 내줍니다. 이렇게 거품을 내주시고 거품을 틀니 전용 칫솔의 평평한 부분에 묻히신 다음 틀니를 닦아볼 건데요. 거품을 묻힌 칫솔을 틀니 안쪽 면에 갖다 대어 틀니를 세척해줍니다. 틀니의 바깥쪽 면도 닦아주고 치아 부분도 꼼꼼히 닦아줍니다. 이렇게 틀니를 세척한 다음 물에 씻어내서 틀니 세척을 마무리합니다. 아침에 착용하시기 전에 흐르는 물에 씻고 착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틀니 보관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틀니를 착용하시는 분들은 틀니를 착용하시고 주무시게 되면 잇몸이 빨리 가라앉게 되고 잇몸 조직에 손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시기 전에
틀니를 제거하시고 틀니를 보관하시고 주무셔야 합니다. 틀니 보관통에 찬물 또는 미지근한 물을 넣어주신 다음 틀니 세정제를 넣어주셔야 하는데요. 틀니 세정제를 넣어주신 다음 통을 넣고 틀니를 담고 보관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틀니 세정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보관통에 찬물 또는 미지근한 물을 넣어서 보관해주시면 됩니다. 틀니 관리를 위해서는 틀니 세척뿐만 아니라 본인의 치아도 닦아주셔야 하는데요. 칫솔질 방법은 교수님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의대학교 치생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혜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르신들의 자연 치아의 건강을 위해서 칫솔질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치아는 전체 치아가 다 있는 경우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치아가 빠진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치아는 잇몸이 많이 퇴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치아 외에 치아 뿌리 부분까지 노출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잘 모르고 이를 닦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칫솔은 입안에 넣을 때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입안에 넣는 게 아니고 수평을 유지하면서 칫솔을 입안에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칫솔은 이 잇몸과 치아의 경계 부위에 비스듬하게 고정을 시킨 후에 쓸어내리는 듯 하면서 바로 칫솔물을 돌려주셔야 됩니다. 한 곳의 치안을 반복해서 최소 10번 정도는 닦아주셔야 그 주변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다 제거가 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10번을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 치아로 이동해서 반복해서 10번을 닦아주셔야 됩니다. 자, 어르신 치아는 치아 뿌리가 노출이 되고 치아 표면이 닳아있기 때문에 너무 세게 힘을 주고 칫솔을 질을 하시면 이 치아 주변에 굉장히 자극이 되기 때문에 가볍게 칫솔을 잡고 부드럽게 한 곳에 10번 이상 반복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칫솔질을 하실 때에는 순서를 정하고 칫솔질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른쪽 위에부터라든가 왼쪽 위에부터라든가 순서를 정하시고 왼쪽 위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왼쪽 어금니, 왼쪽 앞니, 오른쪽 앞니, 오른쪽 어금니까지 순서를 가지고 이를 닦으시면 빠짐없이 치아를 잘 닦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금니 안쪽도 어금니 바깥쪽과 동일한 방법으로 칫솔을 잇몸에 비스듬히 갖다 대고 바로 돌려서 닦으셔야 됩니다. 한 곳에 반복해서 10회 이상 닦으셔야 되고요. 전체 치아가 다 닦아지면 위, 아래, 앞니 안쪽을 잘 닦으셔야 되는데 보통은 어르신들께서 칫솔을 이렇게 평행하게 넣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평행하게 넣으시면 안 되고 칫솔은 세워서 위쪽 앞니의 안쪽을 포물선 그리듯이 닦아주셔야 잇몸에 있는 찌꺼기까지 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아래쪽 앞니의 안쪽도 역시 위쪽으로 포물선을 그리듯이 닦아주셔야 깨끗하게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밥 씹는 면에도 왔다 갔다 쓸기쓸기를 하듯이 10회 이상 반복해서 닦아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혓바닥은 부드럽게 이렇게 칫솔을 가로가 아니고 세워서 부드럽게 이렇게 3, 4회 정도 닦아주셔야 됩니다. 자, 혓바닥을 닦아주실 때는 혓바닥 위에 세게 닦아주면 상처가 생길 수 있고 상처가 생기면 감염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부드럽게 3, 4번 정도 닦아주시면 됩니다. 어르신들의 치아 사이사이는 젊은 청년층의 치아와 다르기 때문에 치아 사이에 공간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많이 비어 있는 공간은 음식물이 끼게 되면 잘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칫솔질이 다 끝난 다음에 이 지간 칫솔을 사용을 해서 치아 사이사이에 있는 빈 공간을
치간 칫솔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치아 사이에 있는 이물질과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전체적인 칫솔질이 끝난 다음에 이 치간 칫솔과 치실 종류가 있는데 두 가지 다 활용을 잘 하셔서 특히나 노인분들의 치아 사이사이 관리를 잘 해주는 것이 치아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내 입이 자꾸 막 마르고 이 마스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입에 냄새도 막 올라오고 막 그렇네. 아, 많이 불편하셨겠네요. 혹시 어머니 드시는 약 있으실까요? 근데 그 당뇨약도 먹고 혈압이 높아가 혈압약도 먹고 그런데 이 약 때문에 이렇나? 근데 집에서 양치도 잘 하는데. 어르신들이 입안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입이 마르는 병이 있습니다. 입안에 가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빈혈이나 당뇨, 우울증, 쇼그렌 증후군 같이 입과 눈 등이 마르는 현상을 말을 하는데 이런 전신질환과 방사선 치료 후 등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노화로 인한 침 분비는 자연적으로 당연히 침 분비가 적어질 수 있지만 어르신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노화가 되면 당연히 침이 적어진다가 아니고 방금 전 설명을 했듯이 이 우울증이나 약물 복용이나 전신 질환에 의해서 침이 마르는 경우가 훨씬 더 높습니다. 이 침마름 증상은 어르신들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젊은 층도 불규칙한 식생활이나 생활 패턴으로 인해서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르신들의 이 입마름 증상은 침이 어디에서부터 발생이 되는지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은 귀 밑과 이 턱 밑과 혀 밑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정상적인 침 분비 양은 1리터나 1.5리터 정도 침이 발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지만 평상시 생활할 때 입이 바짝바짝 마르거나 이 물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라고 느껴진다는 것은 입마름증을 좀 잠시 의심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구강 건조증, 특히 이 입마름에 대해서 치료 방법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는 인공 타액을 사용을 해서 침을 많이 발생을 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불소가 함유되어 있는 가그린, 즉 알코올이 없는 가그린을 사용을 해서 침이 많이 발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병원을 다니면서 인공 타액을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는 평상시 생활에서 침을 많이 분비할 수 있는 껌이나 음식을 많이 먹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음식 중에서는 우리가 신맛이 나는 과일 종류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르신들이 자주 이렇게 산을 등반을 한다던가 일상생활에서 수분을 많이 섭취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을 물통에 항상 이제 보관을 하고 계시다가 수시로 자주 빈번하게 물을 섭취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주의해야 될 사항들은 너무 뜨겁거나 건조한 상황에서 오래 노출되어 있다면 입마름 증상이 더 심해질 것이니 그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르신들 중에서도 술과 담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술, 담배는 침을 많이 분비를 하는데 장애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고려를 하셔서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르신들의 입마름에 도움이 될 만한 타액선 마사지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 및 어금니 제일 끝쪽 부분에 네 손가락을 가져다 댑니다. 자, 둥글게 돌리면서 10회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자극을 주도록 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턱 밑 부분을 꾹꾹 누르면서 자극을 합니다.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이 턱 정중앙 부분, 혀 바로 밑바닥에 있는 부분인 거죠. 이 부분에 꾹꾹 누르면서 자극을 주도록 합니다. 10회 반복적으로 동작을 하시고 너무 세게 누르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액선 마사지는 매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연습하듯이 자극을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잇몸 마사지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검지를 이용하여 치아와 잇몸의 경계 부분에 원을 그리듯 10회씩 문질러줍니다. 안쪽도 같은 방법으로 문질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잇몸 마사지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시연하는 방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틀니 세척법, 칫솔질 방법, 틀니 보관법, 잇몸 마사지법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오늘 배우신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집에 가서 실천해 주신다면 건강한 구강 환경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 치아 건강 관리는 필수. 올바른 치아 건강 관리로 행복한 삶 만드세요.